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저가 목수 야리끼리 등장. 그래서 땅값은 우상향. 구축 폭락 사태 막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목수 야리끼리 등장. 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현장 수가 줄어들면서 노는 목수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야리끼리 얼마까지 일을 끝내면 얼마 주겠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붙고 공사비 인하가 진행될 거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값은 앞으로도 우상향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구축 아파트 폭락 사태는 없을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사를 보면은 위키리크스 한국 아파트 분양가 끌어올린 주된 요인은 간단하죠. 원래 답은 소득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 몇 건 거래되는 것은 눈속임을 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아파트 거래 자체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려면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는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 조작이죠. 다 주작입니다. 여기에 질문을 좀 변형을 시켜보면은 아파트 분양가 희망 가격을 끌어올린 주된 요인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원자재 값보다는 노동비, 노무비 급등 탓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원자재 가격은 건축비 상승에 큰 영향가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원자재 가격 때문에 건축비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철광석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철광석이나 유가나 흐름은 비슷합니다. 일단 철광석만 보면은 철광석 가격이 2014년 주택시장 암흑기에 철광석 가격까지 높았습니다. 공사비 인상 요인이죠. 건축비가 높으니까 안 그래도 분양시장이 재미가 없었는데 철광석 가격까지 높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재미없던 시대였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업자들이 인허가, 착공 요거를 안 하니까 공급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철광석을 쓰지를 않으니까 몇 년 있다가 철광석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다시 재건축, 재개발이 슬슬 재미있어지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자재비가 높다, 고공행진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 머니 S 유스인데 공급 과잉, 철근 시장이 공급 과잉이라고 합니다. 가격만 높게 불러서 얼마 전까지 팔아먹었는데 이제 공급 과잉 영향이 슬슬 나타날 겁니다. 보시면은 생산 능력은 2021년부터 1140만 톤, 2022년 1210만 톤, 2023년 1280만 톤이겠죠. 그렇게 증가했는데 수요는 2021년에 1124만 톤, 2022년에 1030만 톤, 2023년에 970만 톤으로 감소했다. 가만히 보면은 2021년부터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높게 불러서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겁니다. 영원히 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사 현장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다시 자재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노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저가 야리끼리의 시대가 온다.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은 공사 현장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죠.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공사 현장 수가 많았을 때는 망치만 들면은 목수 일당 받아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 얼마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품질이 아마 개판일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공사 현장 수가 많이 줄어들면은 놀고 있는 실력 있는 목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목수들이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천국이 오는 거죠. 야리끼리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작업반 입찰을 시켜서 경쟁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있는 목수팀 금방 일을 끝내겠죠. 저가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 원가 절감되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또 갈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 상승 이거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하향 안정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땅값은 앞으로도 오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현 소득 수준에서 매수 가능한 아파트 가격 10억이라고 제가 만약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 소득 수준으로는 10억 정도 아파트 가격 해야지 매수를 할 수 있더라. 그러면 건축비가 높으면 건물이 5억이면 땅값에 대해서 5억만 지불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 상승분을 미반영하면 30년 후에 남는 거 땅값 5억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건축비가 내려가서 건물 가격이 2억이더라. 땅값을 8억까지 받을 수가 있고 30년 후 남는 거 땅이 남으니까 8억이 남는 겁니다. 8억이. 그래서 구축은 뭡니까? 구축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건축비는 거의 없고 건축 감가상각으로 건축물의 가치는 거의 없고 땅값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땅값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죠. 건축비 상승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는 일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 다행이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땅값은 우상향 한다는 거죠. 건축비가 오르고 지금 오른 건축비 유지되고 앞으로도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해서 땅값이 똥값이 되는 게 아니라 건축비는 안정화 될 거라는 겁니다. 하향 안정화.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급등 가능합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은 기술 발전으로 결국에는 원자재 채굴 및 자재 생산 단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높은 인건비는 로봇의 등장을 촉진하죠. 장비도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비, 새로운 중장비 등장하고 로봇도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오히려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축비는 안정화될 것이고 건축비는 하락해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땅값은 우상향한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요거 아는 사람 거의 없죠. 90%가 요거 모르고 그냥 부동산 계약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건물이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땅값과 건물가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소득 수준하고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비가 올라가면은 그 올라간 만큼 땅값은 하락한다. 그래서 건축비가 상승하면은 구축 가격 하락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